자, 바로 이분이 경로한 모양이군요. 윤석열이 경로한 이유, 화가 잔뜩 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민지 기자,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과 또 군소 정당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서 화가 잔뜩 났다고 어떻게 합니다. 돼요? 이런 내용이 추가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인데요. 24조 2항, 공수처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만약 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인지하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장이 수사를 개시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회신하게 되는데 네. 이 범죄 내용을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하면 네. 검찰은 손을 떼야 하는 그런 어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 내용을 듣고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추가됐다는 거죠, 김민지 기자. 네. 원래 공수처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24조 2항이 저게 슬그머니 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갑자기 저거 알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없던 거 생겼어?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법조인이 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게 논란이 될 만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용도 그렇고 입법하는 절차도 그렇고 굉장히 위헌성이 높다. 이렇게 위헌성이 볼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새로운 수정안에 있는 24조 2항의 문제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범죄를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검찰 위에 공수처 있고 검찰 밑에 공수처 밑에 검찰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통보하고 보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윗, 아래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견제와 균형을 그 기본으로 하는 이 정부 조직 체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수처법을 수정안을 낼 때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수정안에는 원안과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에는 없던 거예요. 없던 게 들어갔다면서요? 없던 게 들어갔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그것 자체가 예. 결국 국회법에 위반된 것이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것에 함에 있어가지고 한국당 법사위원들에게 전혀 통보도 없었고 해싱했다면서요? 예, 4+1 거기에서 예.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사이에 넣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그 내용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 그 절차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 없던 것이 들어갔느냐. 이 부분에서 경고. 화내지 않을 도리가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평론가 한 말씀 하시겠어요? 일단 절차와 관련해서는 좀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좀 우리가 좀 약간 차분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24조 2항에 보면은 통보를 해야 한다예요.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은 공수처라는 데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면 통보는 그 기관 간 통보를 원래 그 업무를 맡는데 통보를 해줘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수사 개시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아직은. 이게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뭐냐면, 기소권을 가지는 부분은 판사, 검사, 경찰에만 한한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예. 당에 좀 취재를 해본 결과. 그리고 배타적 수사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수사를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가 경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 공수처 조직이 되게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전국에서 검판사들이나 경찰한테 일어나는 사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인지해가지고 수사를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예. 그런 정보력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통보해라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 검판사와 관련된 것조차도 불기소 결정을 하면 대검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요, 조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수처법 내용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다소 이제 난해할 수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일단, 이번 이 24조 2항이 추가된 것, 이게 좀 논의로 좁혀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공수처법이 이렇게 좀 큰 주제여서 복잡하니까. 자, 24조 2항이 일단 갑자기 추가된 거 맞죠? 그거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본론으로 가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근데 이게요, 24조 2항이 추가되는 이 과정이 조금 이상했다는데 그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윤석열 총장도 물론이지만 이 보고한 검찰 간부들도 이 같은 사실을 되게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검찰 간부들이 알게 된 게 24일. 그러니까 그 알고 다음날 이제 보고를 한 건데요. 윤석열 총장이 이랬다고 해요. 아니 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하면서 입장문을 내도록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예.
갑자기 왜 들어가게 됐어? 빨리 입장문 내. 검찰 입장 빨리 내세요. 반박 입장문 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자, 이게요. 검찰이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애초부터 반대했던 거 아닙니다. 원래는 큰 틀에선 찬성을 했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본인의 입으로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공수처 법안의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총괄해서 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은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부패 대응 능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신다는 입장으로 그럼 이해하면 되겠죠? 네. 큰 틀에선 찬성합니다. 근데 24조 2형 이게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이거 뭐야? 이제 경로했다는 거죠. 검찰이 그래서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어제 저녁 7시 40분인가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단어가 거칠었습니다. 수사 검열이자 중대한 독소 조항이다. 그 24조 2항은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과잉 수사하거나 사건을 가로채 문객이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권과 관련된 수사는 과잉 수사, 여권과 관련된 수사는 문객이 부실 수사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수사 무르익으면 여론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이 공수처가 깊게 관여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이준석이요. 저는 이제 이 공수처 법안 조항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언제가 문제 될 줄 알았습니다. 문제 될 줄 알았다. 지금 인벌 24조 2항에 추가된 거 이전에도 결국엔 우선수사권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은 무슨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의 비위를 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면은 국민들도 들어보고 그냥 찬성 이렇게 해요. 왜냐면 아하. 높은 사람들 뭐 그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디테일에 악마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디테일의 악마. 여론조사로 지금 파악하는 그런 어떤 민심이랑 실제 이게 동작하게 됐을 때 국가 부패를 다루는 기능 자체가 공수처는 아주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여론으로 이 공수처를 계속 밀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회에 악을 뿌리 뽑기 위해 가지고 특별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찬성 여론이 높을 거예요. 그게 삼성교육대예요. 그러니까 아하. 저는 이런 어떤 그 구호 정치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 우선수사권 관련 조항에 있어가지고 예. 원래는 인지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사하다가 오히려 공수처 측에서 인지했을 때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검찰이 응해야 된다고 돼 있었거든요. 중앙문에. 예. 근데 인지를 보면 인지 단계부터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통보해야 된다. 저희가 이해가 안 되면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조국 장관 사건을 예로 들면은 조국 장관의 가족 비리를 수사하다가 개인에 대한 비위가 발견돼가지고 좀 들여다보기 시작하려면은 바로 공수처에 통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라는 거는 연속성도 있게 되고 어쨌든 다시 내용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즉시 공수처가 땡겨갈 수 있게 되면서 뭐 검찰 수사 맥을 한번 끊어놓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 애초에 수사라는 것이 개시하는 거는 마음대로지만 종결하는 것도 마음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끌고 가가지고 그래 선거가 언제쯤이니까 한 1년 정도 묵혀놓자 이러면은 예. 대책 없이 이런 비위 수사가 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로 적용될 거리라 보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국민들께서도 구호로 뭐 하는 조직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는. 예. 김평론가. 제가 예.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비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좀 약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소 범위가 판사하고 검사하고 경찰이에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럼 기소를 누가 결정하냐?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내용이 좀 다른 거고요. 아까 이준석 의원님께서는 그거를 다 거기서 한다라고 지금 하는데 예. 지금 제가 아는 거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 수사 개시를 결정하느냐, 전체적으로. 그러면 문제되죠.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가 완전 역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모든 그런 개시 종결을 다 하기 때문에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예. 공수처에다 그 권한을 몰아주자? 그럼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얘기 안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이걸 가지고 제가 굉장히 비판했는데 비판했는데 좀 확인해보니 예, 좀 더 좀 다른 것 확인을 같다. 해봐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예. 이런 논란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법이 뭔지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내놔야죠. 근데 지금 내일 모레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될 수도 있는 그 법이
도대체 전문가들 내용조차도 모른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것도 진짜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본회의 내용 통과가 자체가 눈앞에 있는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통 법을 하려고 하면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하면 빠르지만 정부 입법을 한다고 하면은 공촉에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하나하나 자국까지도 봐야 되는데 예.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깜깜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는 게요. 제가 국회에서 오래 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수정안을 내려면은 기존에 소위나 전체회에서나 좀 많이 다뤄진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수정안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제가 볼 때 이거는 수정안으로 내기에는 범위가 약간 수정안이 아니죠. 과도-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과도하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말씀 듣고 보니 이 지금 난리였잖아요. 선거법 개정안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지금 이거 통과하려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난리였는데 지금 이제 선거법 하고서 이제 이 공수처법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본회의 통과 눈앞에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법안인지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현재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리고 싶은데. 이번에 예. 4+1 합의라는 것의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서 예. 한번 저는 4+1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민주당 빼놓고 정동영 대표나 심상정 대표 그리고 뭐 손학규 대표까지 이런 분들 물어보고 싶은 게 원래 바터라는 건 협박에 의한 것이면은 예를 들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게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본질적으로 야당이라고 하면은 야당은 정권 견제가 어쨌든 하나의 활동 영역인데 이런 식으로 정권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포기해가면서까지 도대체 뭐에 속아가지고 협의를 해주는 것인지 예.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 선거법 때 그렇게 뒤통수 맞아놓고는 이런 것을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